네, 지난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사업주와 경영주를 엄하게 처벌해 당장의 이윤을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줄이는 한국 산업계의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아리셀 참사.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원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적재돼 있던 배터리들의 내부적 결함으로 인해 폭발한 걸로 추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열 감지기 등 배터리 폭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에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숨진 23명 중 20명은 외국인 근로자여서 비상구 여부를 파악하기 더욱 어려웠을 거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장의 이윤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하는 비용을 줄이는 한국 산업계의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 대표 부자 외에도 사고 책임자 4명이 각각 징역과 금고 2년씩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민주노총은 유죄를 선고한 건 환영할 일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앞선 뉴스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표이사 및 경영 책임자 그리고 파견업체는 각각 최대 15년의 징역형과 법인 차원의 벌금 8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당사 조직체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표이사부터 협력사까지 중처법 및 산안법에서 명시하는 책임과 권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관계법령에 준수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는 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관계법령을 얼마나 이해하고 준수하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올해로 중처법 시행 4년차이며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당사의 세부 실천 사항은 총 9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한 해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그에 따른 세부 목표를 설정하며 이는 경영자위원회, 노사협의회, HSE 점검의 날 등으로 전사적인 방침과 목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안전보건부 산하의 안전문화팀과 현장지원팀을 두었습니다. 실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인 당사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 이하 모든 임직원은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및 개선에 대한 활동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여부에 반기 1회 이상의 점검과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자위원회 경영책임자 합동점검 11HSE 모니터링으로 해당 활동을 진행 중이며 그룹 웨어스페이스 게시판의 관련 자료와 절차서를 기록 관리 중입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인력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개선사항 조치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착공 현장 개설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성 검토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각 설치 현장에 맞게끔 외부 컨설팅, 안전시설팀, 안전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며 당사는 HSE 추진 조직 편성과 분기별 활동 실적 및 평가에 따른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인원 배치 기준이 있는데요. 현재 설치 시공 중인 MGRC 현장과 HLB 현장은 법에 준수한 인력 배치 중입니다. 아울러 종사자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며 개선 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되어 있으며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 위험성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등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장직과 사무직 종사자들의 상황에 맞는 실습과 교육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처법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진행 중이며 각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현황 파악을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처법에 대한 당사의 이행 현황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안전로드맵에 따르면 공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 금액과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게끔 관련 보도자료를 공시했습니다. 실례로 작년 HLB 현장에서는 발주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금액의 부적정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주처인 HLB에너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의 의무가 있는데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사금액 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계상효율을 미준수하였습니다. 그 외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HLB 현장은 지금까지 인적사고 5건과 물적사고 1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분들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당사가 수행 중인 MGRC 현장과 HLB 현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전담관리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사법 처리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10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불시 점검 시 발견된 모든 위반 사항은 10일 이내 조치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HLB 현장에 대해 당사 안전보건부에서는 주말 당직제 운영 및 본사 지원으로 MGRC 현장은 안전보건부 특별교육 및 워크샵으로 공사 초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에도 식중독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가을철에는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2016년에서 2020년 5년간 발생한 5,596명의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중 67%가 8월에서 9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살모넬라균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볼까요? 살모넬라균은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와 돼지 등의 잡내, 혹은 자연에 널리 퍼져 있는 식중독균을 말합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의 잠복기는 주로 6시간에서 72시간으로 발열을 동반한 복통 및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식재료를 완전히 가열하지 않았을 경우나 교차 오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은 계란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506명의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중 63%가 계란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계란이 포함된 복합조리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이 쉬운 식중독 예방법을 살펴볼까요? 첫째, 소비기한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하기. 소비기한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섭취 시 문제가 없는 신선한 식품인지를 살펴본 후 구입해야 합니다. 둘째, 식재료 구입 순서 지키기.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과일, 채소,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식재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셋째, 장바구니 담을 때 분리포장 지키기. 과일, 채소류와 육류, 수산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서 포장 후 장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균은 대체로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손 씻기. 계란과 고기 등을 취급한 후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둘째, 익혀 먹기. 셋째, 끓여 먹기. 자연이 널리 퍼진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므로 가열과 조리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넷째, 세척 소독. 식재료는 깨끗한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식재료 사용 후에는 싱크대를 세제로 세척한 후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분 사용. 칼과 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완제품용, 가공식품용으로 구별해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보관 온도. 계란 및 알 가공품, 나물류는 냉장 보관하고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식중독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리 후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교차가 큰 가을철, 식중독 없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의 구입, 보관, 조리의 전 과정에 더욱 유의해주세요. 2025년 ISO 내부 심사가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분당 및 울산 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ISO 사후 심사 대비하여 각 부문 및 부서별에 대한 ISO 준수 사항의 점검 목적으로 진행되어 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당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운영에 대한 1년간의 실적을 심사 예정이며 특히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MGRC 및 HLB 현장의 우수 사례를 대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지난 9월 19일 MGRC 현장에서는 발주처인 에코이노베이션과 당사는 발주처와 도급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심층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시공에 따른 사전 유해 위험 요인 발굴과 개선 대책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실시된 위험성평가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당사는 지난 7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최우상을 수상한 뒤 또 한 차례 입상하여 당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우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로 달성한 결과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